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토요 경마의 코리아 경마연구소 토요 경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크게 구구가 터질 만한 그런 경주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자막에 이렇게 나타나고 터지는 게 구구구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좀 잔잔하게 전체적인 그 액면 왔고 그대로 좀 흘러가다가 조금 이제 복병들이 있는 경주들이 중후반부에 좀 몰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요 경마도 좀 비슷한 흐름이고, 자 토요 경마 13개, 일요 경마는 11개 하고 부산 교차 6개가 진행이 되죠. 분할 경주가 꽤 많습니다. 자, 첫 경주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경마 승부처는 공지를 좀 해야 되겠죠. 3경주가 스페셜 승부, 그리고 9경주 메인 승부, 11경주 끝장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싸움의 3번 컴마드 세븐, 안쪽에 있는 10번 레드 클라우드와 2위 싸움을 벌입니다. 4번, 3번, 10번 승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분할 경주입니다. 1000m의 국산마 6등급 11마리 출전인데요. 거진 대부분 몇 개 경주 빼고는 12마리 꽉꽉 풀게이트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야 이거 뭐 혼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들러리들이 좀 많습니다. 경주들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이고, 1번만 농배 수채화 같은 경우는 코스는 다시 한번 잘 받았어요. 데뷔전 때는 방해를 받으면서 스타트 때 후구가 완전히 휘청거리면서 제대로 된 주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직선주로 해서 주법도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소진이 있어요. 일단 기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1번만 농배수채화 꽤나 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1번 농배수채화와 함께 같이 좀 관심을 두셔야 될 마필이 4번만 대지 여걸이죠. 지하주입니다. 지하주. 작년에도 1승, 금년에도 1승, 금년 1월 달인가요? 금년 2월 달에 1승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그냥 계속 굶고 사는, 뭐 먹고 사나 궁금한 그런 기수인데, 이 대지여걸 같은 경우는 찬스죠. 일단 몇 푼이라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지하주 기수가 이 헝그리 정신으로 스타트부터 강하게 몰아붙여서 선두에만 나선다면은 이 1000m 정도는 주행심사 때보다 조금 더 나은 기록으로 1순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는 분명히 됩니다. 재심 때도 그랬고, 또 2월 24일 첫 번째 입상 당시에도 나름대로 좀 기본기는 갖춰진 6등급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 특별히 그 타임이 좋거나 또 빠른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4번 대지여걸이 선행을 가고 1번 농부의 수채화가 안쪽에서 잘 따라붙는다면은 앞선 전개가 그대로 끝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고, 조금 현장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될 마필이 안토니 골드필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타트 능력이 있으니까는 눈길을 좀 줘야 되겠지만은 안 팔릴 마필 중에서는 2번만 마하네단을 좀 체크하십시오. 마하네단. 여기 작업세로 보면은 6등급 정도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이에요. 지금 데뷔전에서 뭔가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도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배당을 낸다면은 2번만 마하네단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요거까지 말씀드립니다. 4번 대지여걸, 1번 농부의 수채화, 2번 마하네단까지 3마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이건 지난번 성적 때문에 또 최근 성적 때문에 좀 인기를 모은 마필이 10번 카이젠 실버인데 7월 달에 2착을 왔고, 지난번에도 최외곽에서 1000m 최외곽에서 나름대로 추임력은 또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은 팔릴 겁니다. 기본은. 근데 이런 거는 팔리면 팔릴수록 배팅 가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카이진 실버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나갈 때까지 그냥 착순만 맴돌다가 끝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어쩌다가 운 좋게 전개에 운이 따라주면서 2등 정도 한두 번은 해낼 수 있겠지만은 그거 기억했다가 계속 노리시면 안 돼요. 카이젠 실버는 진짜
운 좋으면 하늘이 도와주면 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전력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저는 세게 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000m에 나름대로 그 열의를 가지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마필들이 많은데 그놈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초반에 강공을 때려버리면 무조건 또 끝걸음에서 무너질 것이고 방준식 기수가 정말 노련하게 힘 한 배를 해야 2차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저는 가능성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10번마 카이젠 실버 삭제하죠. 삭제하고 앞으로도 세게 보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번 화이트 코멧 괜찮죠? 선행 나가면 버틸 수 있는 조건입니다. 3경주입니다. 토요경마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 8번마 스트롱 퀸이 핵심이죠. 데뷔전 때는 이 조건도 안 좋았고 또 상대도 굉장히 셌고 최강팀이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출발도 더뎠어요. 초반에 몸싸움하고 후미로 쳐지고 그래서 이제 실전 적응 잘했다. 나름대로 뒷심은 보여줬다.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직전 경주 당연히 그 정도만 해도 대가리 올 수 있는 편성이었습니다. 편성 아주 좋았어요. 근데 마방에서는 자신 없으라 했습니다. 왔죠. 결국은 2차가 왔는데 그 편성에서는 무조건 쌍대가리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선두권에 아주 쉽게 전혀 문제없이 레이스 풀어갔기 때문에 한 1마신 이상은 이길 것으로 봤는데 그 라운 터프맨을 못 이겨요. 와, 그 쌍대가리를 못 치네. 자, 그건 뭐냐? 이런 건 이제 만약에 내용을 접목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게 좀 결정력이 부족한가, 뒤심이 좀 부족한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마방에서는 뭔가 좀 하자가 있어서 대가리를 자신을 못했던 상황이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가서 깨져갖고 2착밖에 못 온 건 아니다라는 거. 자, 이번 경주도 역시 33조의 최종 자신감과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승부가 시작이 되는데 내용 승부예요. 나머지 마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마 스트롱 퀸을 위시해서 되는 마필 또 가는 마필 추려가지고 내용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토요 스페셜 승부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최단거리 계속 1000m입니다. 1000m. 초반 변수가 굉장히 많죠. 3번 라운 라이트맨부터 6번 PK 돌풍. PK 돌풍이 이게 또 빨라요. 아주 빠르고. 망아지 4번 베스트 군단도 스타트가 좀 기대가 되고 9번 라운 퍼스트. 이 코스 이점이 이번에는 좀 주어질 줄 알았는데 더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마필은 조금 더 외곽이고 밀어서 스피드를 살려야 되는 마필들은 좀 안쪽에 있고 결국 가속 구간 한 100m 지나면서 이렇게 겹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막이라는 거죠. 그래도 1000m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쪽 자리를 따내는 마필들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앞선 후보가 그냥 봐도 대여섯 마리가 넘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절대 무리한 배팅을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행심사 때는 시중일관 혼자 뛰었지만은 데뷔전 뚜껑 딱 열어보니까 발놀림이 괜찮다. 선입을 붙어가도 센 놈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평가가 되는 마필 7번마 금마 플로러스입니다. 금마 플로러스. 금마 플로러스가 전개상으로는 상대적인 유리함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7번 금마 플로러스를 4경주의 추천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7번마 스마트 군왕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법도 안 좋고 주행도 똑바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뒷심이 넉넉한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온리 그냥 선행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선행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선행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 죽기살기로 밀고 나올 7번 스마트 군왕에 뭔가 이제 초반 상대가 있느냐 없죠. 자들이 없습니다. 로열 리멤버도 지난번 정도의 초반 스피드를 매번 기대할 수가 없어요. 초반 스피드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기복만 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3번만 넘어가면 7번 스마트 군왕이 선두 안쪽 자리를 잘 따낼 수가 있어서 7번의 버티기 한번 요번에는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엄청 팔려버리면 재미없고 선행에 올인할 게 7번이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마필들은 오히려 7번한테 앞선 전개를 맡겨놓고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마필이 11번 디터미네이션입니다. 디터미네이션. 자, 요 11번 12주 마방의 디터미네이션의 뭐 등짝은 물론이고 마방의 자신감까지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왁구로는 11번 디터미네이션이 가장 유리하고 좋다. 7번 스마트 군왕은 무조건 선행 간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디터미네이션이 7번을 일찍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후착에서 어부지리가 나오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죠. 일단은 11번 디터미네이션의 배팅 포지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입니다. 4번마 비상등. 야, 이거 참 데뷔전 때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마필이고 완벽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이건 스피드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하필 지난번에 1번 달았다고 지난번에 거기서 선행을 가버리네. 야, 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무리가 아닌 게 지난번에 PK 힐이라는 단승식 1.7배짜리 이 마필이 있었어요. 그 문세윤이가 탔었죠. 문세윤이가 탔었던 PK 힐 5등 왔습니다. 5등. 근데 PK 힐 말고도 뭐 라운 퍼스트도 있었고 빠른 마필들이 기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비상등이 데뷔전 때 보여준 정도 갖고는 아무리 1번이라도 선행은 언감생심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선행이 그냥 쫙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았어요. 뭐 인정해야죠. 4번마 비상등. 안쪽에 뭐 있습니까? 라운 한니발 선이 편안하게 힘 한 배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힘 한 배 하니까 오죠. 오바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라운 한니발도 비상등이 아주 그냥 거세게 밀고 나오면 잡아줄 겁니다. 풀문 오션 얘야말로 역시 초반에 힘을 많이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1000m로 다시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이래저래 뭐 선두권 안쪽에서는 4번만 비상등이 싹 제압을 해내겠다. 얘를 앞세우고 이제 매니 스탠드 따라 붙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외곽에서 로열 샬롬 밀고 나오고 이런 그림인데 비상등이 2연승을 달성해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4번 비상등의 꼬리를 압축해서 붙는 경주로 6경주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뭐 생망아지들 경주니까 이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경주로 삼으셔도 좋은데 역시 두 마리 주인심사 때 선착했었던 5번 JS 군주하고 9번 글로벌 파티는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28주 마방에 한동안 대형마가 없었는데 체격도 당당하고 기본 어떤 그 습성, 순발력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또 자세를 유지하고 끝까지 뛰려는 의지, 이 주행심사 때 보여준 모습으로는 첫 번째 능력 미달 나온 거는 그냥 아예 잊어버리시고 잘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군데군데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9번 글로벌 파티, 5번 JS 군주 두 마리가 먼저 눈길을 끄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의외의 복병도 제가 한 마리 좀 감안을 할 생각이에요. 왜 의외라고 말씀드리냐면 도저히 아니라 절대로 팔릴 리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는 삼복승을 기본으로 배당까지 한번 추천드릴 생각입니다. 재수보기가 아니라 분명히 요거는 뭐가 있는 말이에요. 그거를 복병 하나짜리 한두를 제가 현장에서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별거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소지를 말씀드린다면 1번 플라잉 조이가 무조건 다듬어지면서 나아질 마필이에요. 다듬으면 뛸 마필입니다.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 보십시오. 뭐 KD라든지 6월 달에 뉴 패러다임 또 직전 제이콥이 그냥 뭐 널널하게 들어왔었던 그런 경주.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 한 마리씩 꼭꼭 끼어 있는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대가리 온 마필들은 이길 수가 없었고 2차권 말들은 그 편성에서 인기 1위였던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연속 3착하고 뭐 착차 좀 컸지만은 6월달에 2착하고 이것만 해도 22전 뛰는 동안에 그냥 2착만 4번 대가리가 없이 1착 한 번 없이 2착만 4번 했을 뿐이지만 지금 이게 플라잉 조이가 현재로서 자신의 최애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이렇게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띄질 않습니다. 뭐 비슷한 처지의 글로리본 같은 거 있는데 글로리본도 괜찮은데 저는 일단 플라잉 조이 쪽으로 눈길이 아주 팍팍 꽂힙니다. 플라잉 조이가 이번에는 이런 편성운을 좀 잘 살려서 첫 승 한번 찍었으면 싶어요. 김덕현이니까 뭐 단승씩 1점대 뭐 이렇게 팔릴 일도 없고 1번 플라잉 조이를 관심마 1순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토요경마 메인 승부입니다. 토요경마 메인 승부. 믿는 말 2마리가 나왔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고 상대도 잘 만났고 지금 그래프가 좋은 지금 우승을 차지한 말들 또 어쨌든 2착하고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마필들 있어서 인기도가 조금 나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무조건 초이스는 2마리. 그 2마리가 모두 다 제가 계속 추천드리면서 또 나왔죠. 부러질 때까지 대가리 삽니다. 부러질 때까지 삽니다. 부러진 다음에 안 삽니다. 부러진 다음에도 안 사는 게 아니라 부러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조금 편성을 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이 마필이 뛰면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마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2마리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볼 것 없이 그냥 한 방으로 메인 승부 강하게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한 방 딱 2마리 구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입니다. 이번 탁 트인 때문에 뭐 나머지 마필들의 순발력과 스피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탁 트인이 이렇게 총알같이 튀어나가는 마필은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뭐 가속으로 앞에 나갔는데 사실 선행을 가겠다라는 의지도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힘 거의 쓰지 않고 지가 제일 빠르다 보니까 가는 거를 그냥 멈추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선두에 나섰고 중반에 뭐 이상한 놈 하나가 따라 붙었는데 이상한 놈이 아니구나. 덕현이가 탔던 투어 브라더. 투어 브라더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질질 끌려가면서 막 선두 외곽으로 따라 붙고 그랬는데 그거 달고 뛰면서도 한 바퀴 내내 그냥 뭐 주행 심사 하듯이 그렇게 레이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선주로 해서도 뭐 더 뛰죠. 직선주로 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4코너까지 더 운영을 했으면은 무조건 타임은 더 단축이 됐을 겁니다. 포화주로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분 그냥 59초 플랫까지도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기록 단축한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니까 요새 이제 레이팅만 더 올라가죠. 그냥 쉽게 2연승을 달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차피 대가리 팔릴 마필 가지고 너무 멘트가 길어졌는데 탁 트인이 선두권을 싹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페이스에 생각 없이 달려드는 놈들은 2착, 3착 할 놈들이 3, 4착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주에서 능력은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리지만은 나름대로 끈기 있게 끝까지 뛰는 마필이 후차권에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경마에서는 왕왕이 있습니다. 그 점까지 감안하면서 2번을 축으로 가되 꼬리의 옥석을 좀 잘 가리는 것이 필요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7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의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돋보이는 능력 우위 마필이 없죠. 요거는 무조건 전개로 갑니다. 딱 한 가지 전개의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변 없이 현실화 될 것으로 봐요.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 본 마필이 12마리 중에서 물론 이제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정말 빠른 페이스를 겪어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근거를 댈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놈 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 비슷비슷한 놈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지가 앞에 가면 될까 봐 혹은 서두르면 승부가 더 좋을까 봐 이건 무조건 레이스 중반부터 흐름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3코너 무렵부터는 레이스가 빨라질 거예요.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같이 뛸 때 레이스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백마가 한 4-5마리 나오면은 야 이거 엄청 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빠른 마필들이 많다고 해서 페이스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빠른 놈이 선행을 아주 쉽게 잡아버리면 뭐 200m까지 밀 것도 없어요. 13초대로 밀 것도 없습니다. 그냥 100m 지나고 나서 선행을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 애들이 다 잡고 탑니다. 그러면은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빨라지진 않아요. 그놈한테 다 모든 걸 맡겨버리고 애들이 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의외로 안 느려서 내가 조금 더 힘을 써볼까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빨라지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놈들끼리 모였을 때. 자, 이번 11경주 그런 싸움을 겪고받고 거기서 이거는 자기 타임에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제가 체크를 했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어서 그놈 놓고 한 가지 전개로 11경주 끝장승부 때려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만 문학의 전사를 이번에도 봐야죠. 끝걸음 자체에 큰 여유는 없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도 경쟁 매겸 여파가 조금 염려되는 구석은 있어요. 이제 마방에서는 충분히 뛸 만하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당일 컨디션도 좀 보고 또 마무리 조교까지 끝낸 상태에서의 마방 멘트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 왁구로는 이번만 문학의 전사를 크게 위협할 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망아지 쪽에서 이제 가속을 아주 뭐 맥시멈까지 끌어올린다면은 이번을 좀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은 액면에 나타나 있는 기존 마필들은 2번 문학의 전사를 그렇게 위협할 만한 애들이 없어요. 3번만 캐논 슈터 이거 1000m짜리입니다. 1000m라야 힘 안 배도 되는 것이고 1200은 무조건 선행 가야 돼요. 근데 선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나가는 그 정도의 스피드는 또 아니어서 결국 지난번 1000m였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한 덕분에 3차까지 온 겁니다. 그 정도 걸음이면은 최근 들어서 세계 경주 별로 능력 차이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 갖고는 2번 문학의 전사를 자극하기는 어렵고 결국 2번만 문학의 전사가 선두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이제 망아지들의 어떤 마방 기대감이 좀 중요하겠죠. 별나라의 신사도 그렇고 파노라마 뷰도 그렇고 4번과 10번 이런 마필들의 마방 기대치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막권 공략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번마 문학의 전사 키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열하나 파이널 에센스 같은 경우는요 보폭이 크진 않지만은 고른 보폭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특기예요. 그걸로 먹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 문학의 전사를 쫓아가다가 망아지가 만약에 바로 실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걸음이 죽거나 또 어정쩡한 거 좀 3번마 캐논 슈터라든지 이런 것들 괜히 초반에 그냥 발발거리고 붙어가다가 쓰러져 버리면은 그러면 직선주로해서 혼자 웃게 될 마필이 11번 파이널 에센스밖에 없습니다. 은근히 2번 11번 같은 경우도 그림 좋아요. 하나 앞에 딱 정리하고 직선주로해서 나머지 밟고 올라오는 2차 2번 11번 근데 이제 별나라 신사 이것도 좀 내용이 좋아서 4번 파노라마 뷰와 함께 10번마 별나라 신사의 당일 내용도 꼭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별 내용 없다면 2번 11번 기본 막권 가져갈 생각입니다. 13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입니다. 적벽신화 원준이 능력 갖고는 이건 뭐 때려 죽여도 힘 한 배 안 되죠. 선행도 갔었고 따라가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짧은 구간 걸음을 집중시키는 능력은 있어요. 이제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활용해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나마 악벽이 심하다 보니까 조교도 세게 하지 못하고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찢어져 갖고 봉합 수술을 하고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이게 뭐 원준이 튀어서 승부를 보겠습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3번만 체인지 메이커 이거 웬 1400m냐 하실 수 있는데 1800m는 사실상 이게 뭐 장담하고 승부를 보기에는 조금 결정적인 한 발이 좀 모자른 감이 좀 있어요. 편성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400m 치고 3등급 레이스 치고 A급 선행마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선행을 누가 나가나요? 6번마 카론 블레이드 7번은 쉬었다 나왔고 8번은 승급이고 10번만 말리부 진저인데 말리부 진저는 조교빨로다가 처음 꽂았을 때 댕 받아서 대가리 한번 오고 그다음에 힘한 배가 안 된다 했는데 계속 깨지다 보니까 한 번은 되더군요. 그래서 승환이가 한 번 2차 공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말리부 진저도 더 이상의 그 발전은 없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리부 진저가 선행을 가려고 밀고 나오긴 하겠는데 1번 같은 게 또 질질질질 끌려갖고 원준이답게 끌려서 10번을 괴롭힐 수도 있고 지난번에 선행 갔지만 안 되잖아요. 무리해서 선행 가면 안 돼요. 말리부 진저도. 그래서 자 3등급 치고 선두권이 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마 체인지 메이커한테 효정이가 조금만 야무지게 타주면 추입 사정거리를 맞춰서 직선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3번마 체인지 메이커 마지막 경주에 추입말을 놓고 산다라는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경주 편성 자체가 3번마 체인지 메이커를 좀 도와주는 형식으로 바꿔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마 체인지 메이커를 13경주의 핵심으로 추천드리면서 자 9월 21일 토요경마 UCC 브리핑 정리하겠습니다. 일요경마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